매직 악셀! 정부 지원 사업 편인데요. 저희가 전편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협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기업화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하시는 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에서 경영지원 본부장과 감사를 맡고 있고요. 회사 네. 이름은 푸디세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지 못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농산물유통공사 등등에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주로 어떤 영역으로 많이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혹은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받을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일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가장 많이 썼던 건 이제 비즈인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네. 정보를 많이 취득을 했고요.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식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자금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네네. 실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반대로 중소기업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뭐예요? 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 포함해서 대다수의 부서가 갖고 있는 예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종에 한정시키지 말고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식업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면 그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다 이거죠. 그렇죠. 정부 지원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잘 만들어진 하나의 옷인데 네.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하려는 업체는 공고 내용을 꼼꼼히 읽고 나서 네. 공고 내용에 맞게 법인이나 기업의 조직 등을 번영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네. 공고 내용만 읽어보고 우리랑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힌 기업들이 다 선정이 되겠죠. 듣는 분 입장에서는 묘한 뉘앙스의 어떤 말씀 주셨는데 본질적인 또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일을 하실 때 회사에서 이런 정부 지원을 내고 또 이걸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이런 역할들을 하실 때 이런 걸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무도 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고 또 왜 또 한편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정책 지원이나 정부 지원 사업들에 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기업은 브랜드를 만들고 하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우리 기업이 이게 맞아라는 생각으로 저도 지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정부의 돈을 조금은 도움을 받아서 하면 회사도 예산 낭비를 안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됐죠. 네. 제가 외식기업으로 최초에 진행을 했던 사업들은 그거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준평가 기업은 수준평가 기업을 사업이만 해도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기업 하나당? 거기서 법인이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가 갖고 없는 홈페이지나 디자인에 대한 지원도 받았으니까요. AT에 관련된 지원 사업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전에 설명을 하나. AT는 농림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각각의 정부 중앙 기구들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긴 하지만 실행을 하지는 않아요. 농림부 산하기관 중에서 외식업체에 유일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게 AT 내에서 외식산업진흥과가 있습니다. 담당을 해서 예산을 쓰고 있고 외식산업진흥과 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은 국내의 업체들이 육성시킬 수 있는 자금을 배정한다던가 또 안정적인 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식기업이라고 하면 인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또 다른 것 있지만 인증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ISO라든가 할랄, FSO라든가 에 대한 걸 쉽게 자부담 일부만 내고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처럼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촬영할 수 없는 비용이 열악한 회사들은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공은 그러면 어떤 류의 사업들이 주로 있나요? 수준공은 기본적으로 수준평가를 연계 사업을 오랜간 쭉 한 사업을 지속을 했고요. 네네. 그거 외에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를 해주는 등의 사업도 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익공용이라던가 매장이 몇 개 없는 회사들이 성장 가능성만 갖고 들어오는 사업에도 지원을 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왜 외식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는 네. 공무원들 또는 준공무원이 원하는 페이퍼를 써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페이퍼가 완결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페이퍼의 완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글짓기 실력이 있고 네. 회사를 이해하시는 분이 글을 쓰고 PT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외식업체에서 초창기에는 영업하러 가느라 바쁘고 페이퍼를 쓸만한 사람은 마케터나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초창기 10인 미만에서는 그런 분들이 회사 내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했고 또한 컨설턴트 분들한테 맡기기 시작했고 컨설턴트들은 비슷한 페이퍼를 남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 다 떨어지게 되는 현실까지 발생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고무적인 건 작년 하반기 이익공유형 때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올해 이익공유 정말 기대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 이익공유를 받으면 기업에 실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익공유형 업체 중에서 올해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업체 두 군데는 중기부의 장관상 강현선 장관님의 표창도 받았고 표창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생 모델을 만듦으로 인해서 향후에 소진공이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 또한 당연히 예산을 공용 회사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외식기업이지만 외식기업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류의 사업들을 잘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좀 약간 냄새를 풍기셨는데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게 했던 사업이 하나가 네네. 당시에는 IP 스타기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지원하고 나서 사업명이 IP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특허청 산하의 지식센터가 담당하는 정보지원 사업입니다. 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 한 번 선정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최대 예산 지원은 3억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만 해도 공장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들이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심사하시는 분도 왜 외식기업이 IP 경영이나 지식재산에 관심이 많아라는 질문을 했어요. 외식기업은 지적재산권이 정말 중요한 실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보면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리뉴얼 사업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걸로 예산이 알차게 꾸며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그 사업을 받으신 분이 업계에 두 분밖에 없어요. 그 김진석 대표님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제 기억은 2월 5일까지인가가 접수인데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한테 접수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식기업이라고 쳤을 때 이게 어떤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정부 지원 사업을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의 간판인 제목을 보세요. IP 스타 기업인데 IP 글로벌 스타 기업이라 당연히 수출 실적이 일부나마 있는 기업이라면 해외 진출 또는 예전 기업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제목에 앞에 있는 것처럼 IP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IP 경이 뭐냐?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회사의 규정 규칙화돼 있고 그렇게 취득된 거에 대한 지식을 회사가 소유함으로써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눠주고 규정 규칙에 넣는다. 지식재산을 들면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합니다. BI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일이죠. 이 BI를 만들고 나면 이 BI는 디자이너는 월급을 받았다고 귀속되지만 IP 경영을 하는 회사 창의적으로 지적재산이 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라. 그리고 실제 그런 거를 받았냐라는 거를 서류상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이 2월 초에 접수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게 돼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준비한 기업들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한 번 정도 떨어진다는 각오가 없으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컨설턴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나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PT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떨어지는 거에 부담 갖지 마세요. 실례로 저는 IP 스타 기업을 3년 만에 3년 만에요. 그러니까 이런 IP 이런 지원 사업만큼 또 외식업을 전통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해볼 만한 좀 특이한 혹은 좀 새로운 영역의 지원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 쪽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은행을 가거나 해서 초창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외식 기업은 순수하게 국내산 농산물을 네.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면 AT 내에 구매 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구매 자금은 담보가 보증재단에 보증서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리로 은행에 신용으로 갔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받겠죠. 네. 왜냐하면 은행은 점점 신용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식 기업들은 은행에서 가면 유통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다도 못한 가치를 받고 있어서 네.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T로 가면 구매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금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식자재 구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자재 관련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치킨 회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원재료가 치킨이지 국내산 주스 회사들 같은 게 국내산 농산물을 쓰면 가능하고요. 원재료를 커피는 조금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 외에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은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또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1년 단위로 하고요. AT가 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경기, 인천, 부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사가 다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식업을 또 기술과는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죠. 물론 푸드테크라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외식업에 많고 있는데 외식업 자체만으로는 내부의 기술 기업이라고 정의할 만한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아까 슬쩍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R&D 자금들 뭐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맞는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지원 사업에서는 외식업은 소외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초반에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술성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R&D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R&D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외식업체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식품업 교수님들 식품업계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식품공학이나 이쪽 분들이 레시피를 만드는 R&D는 기술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다만 저는 당당하게 외식업계 최초로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요?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했지만 5기로 했습니다. 외식기업의 R&D를 제가 어떻게 보면 나름 개척을 하면서 식품업계의 교수님들과 심사 때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겪었고 초유의 사태를 각 기관별 한 번씩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가 중단됐다가 다음에 재심사를 했던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최하위로 점수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록 등 아주 또라이라고 찍혔을 정도로 그런 사태들이 있는 거예요?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기에 기술성을 인정받기에는 레시피를 기술성으로 풀 수 있는 우리의 연구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는 레시피 개발한 제품에 그 제품의 원재료를 기능성을 갖고 있는 소스를 사용했다고 하면 레시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얘는 기능성 소스를 사용한 R&D에 직접 지금 되게 어려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는 소스라던가 항암이나 항산화, 피부 개선을 갖고 있는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소스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능성 물질들을 흡수하게 되고 결국은 몸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협력 업체들이 만들어. 정부 R&D를 하는 건 중기부 내에서 모든 회사들이 해서 연결해서 하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실내는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학교랑 연결해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연구는요 학교가 담당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기술화 부분은 학교가 담당하는 거고요. 회사는 유통에 대한 담당해서 산학으로 가래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회사는 신생회사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신생회사들은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비 창업 단계 1년에는 창업 선도대학에 대한 창업 사업화 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선도벤처 연계기술 창업, 여성 창업 활성화 과제 사업에 일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리서치를 한 게 전부 다 올려놨어요. 정부가. 예. 창업을 정부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 발전을 위해서 SOC 예산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건 제가 리서치한 결과고요. 실제적인 자료집에는 이거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사업들일까요? 외식 기업은요, 조금 다른 말이지만 1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6차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 농수산물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은 1차 사업에 준하는 준농민에 주기로 했다고요. 이 구매하는 거를 OEM 계약을 해서 제조를 한다고 하면 구매하고 있는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가 외식 기업이 유통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조회사가 됩니다. 회계상 결산할 때도 제조업으로서 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지원 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공장이 없죠? 공장이 없답니다. 그러면 외식 기업이 지금 2차 산업이 됐습니다. 3차 산업이죠? 프랜차이즈는 또 산업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현재처럼 IoT가 결합되어 있는 것, 뭐 커피를 자동화한다든가 무인화든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고요. 저희가 농수산물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직접 재배하고 유통까지 하면 6차 산업에 범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외식 기업은 유일하게 1차부터 6차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조업으로 회사를 잘 정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까지 얘기했고 1차, 2차, 3차, 뭐 4차 다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얘기했고 뭐 아까 소진공이나 아니면 식품 관련된 AT를 통해서 받는 것들까지 다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여기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투자하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받는 또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외식업이 투자를 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투자 기업과 연계해서 받는 지원 사업들을 거의 모르죠.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이고 푸드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올해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를 개척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지원 사업 뭐 있을까요? 정부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것들은 어렵고요. 투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젤이나 부시나 PE 등 굉장히 엑셀레이터 등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사업까지도 많이 그래서 1월 2일 날 발표한 게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그 리스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있는 거예요? 투자랑 잘 연계해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어디서 받는지 모를 때 투자 공모대를 찾아서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직 공고가 안 사업인데 AT에도 올해 공유주방을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4억이고 몇 개 기업인데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너무 경쟁이 아니죠. 서울시하고만 안 하면 낙후된 지역인 강원도라던가 지방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는 보지만 이거는 뭐 우리 회사로 따지면 내가 받을 사업은 아닌 것 같다 한 게 팁스 연계된 이런 사업인데요. 그 부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 팁스는 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중에서 플랫폼 회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화를 가능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플랫폼으로 정의되는데 외식 기업은 솔직히 플랫폼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매장 내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었어요. 다만 지금은 그래도 가능성이 생긴 건 감사하게도 공유주방이 플랫폼이 아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으고 숙련된 창업 예정자들이 자기의 꿈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랑 연결되고 공유주방의 모델도 팁스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공유주방을 매장만 가지고 팁스를 가시면 안 되고요. 공유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개선한다던가 오퍼레이션이나 매니지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셔야 되지 공유주방을 많이 만들 건데요 우리를 팁스를 받아주세요 하는 거는 여전히 안 됩니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외에 어떤 기업 사례를 가지고
네, 지원 사업 어떤 거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무료 시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정부는 공공성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기업에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속해 있는 구청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구청 나름대로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에도 있는 것처럼 해서 봉사활동을 겸해서 무료 시식 행사나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하면 당연히 구청장님이 표창장도 주실 거지만 구청에 속해 있는 예산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소를 대여한다던가 판매하는 사람을 둔다던가 또는 구청 내의 다른 협력기관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걸 향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인 정부, 중앙정부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시면 그런 사업들이 꽤 눈에 익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요 공고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의 혹은 지원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지원 사업을 이제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받기가 쉬운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는 거. 왜냐하면 페이퍼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네. 서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도 유리하고요. 그런 회사들이 유리한 관점에서 신생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로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하는 케이스. 그거는 단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계되는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내부적인 역량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지원 사업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싫어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의 특성상 지원 사업이 작년과 확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도전을 하시면 그런 고민 한번 했어요. 심사를 많이 가는데 지원 사업의 예산은 그렇게 높은데 왜 심사위원은 이거밖에 안 줄까? 특별히 심사를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시간당 12만 원,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하신 교수님이나 바쁘신 분들은 안 하고요. 저처럼 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심사위원들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튼 심사위원 툴이 외식과 관련된 거나 중소 제조하고 관련된 들은 그 툴이 아직은 많이 변함이 없어서 동일한 심사위원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인 거죠. 새로운 분들도 심사를 계속 하시고 그래야지 기존의 업체들이 또 떨어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니까. 혹시 지금까지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노하우 같은 거나 팁 혹시 남은 게 있을까요? 노하우가 팁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도 항상 맨 뒷부분에 팁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기업을 서포트하는 도구로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개발 컨셉이나 핵심 경쟁력이 없다면 정부 지원 사업은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공무원과 친해져야 하며 온라인으로만 자료를 보지 말고 설명회를 꼭 참석하여 담당자와 인사를 나누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칭 능력만 완성돼도 매칭 능력은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지원 사업이 어디서 공고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한 번의 실패로 정부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계속 도전을 하면 언젠가는 두 번, 세 번, 저도 세 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PTC에 심사위원과 논쟁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함을 미안해야 됩니다. 나름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오는데 내가 좀 더 전문가라고 거기에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런 자랑을 했다가 처참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꼬리에 꼬리를 묻는 한 가지만 끝나면 연이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마이닝한다는 개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세세히 읽고 나면 그 다음 지원 사업이 들어올 겁니다. 또 정부 지원 사업은 단계별 시기와 특징이 있으니 연간 일정을 따듯이 분기, 반기, 연간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지 공고가 뜰 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당연히 먼저 진행을 했던 업체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서류도 많고 관리하기에도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업무 이상의 성과와 그에 따른 보답도 따라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